아유, 숙자야, 이거 봐. 내 눈가 주름 좀 봐. 이게 주름이야? 협곡이야? 요즘 거울 볼 때마다 내가 할머니 동화책에 나오는 마녀 같아. 오호, 영희야, 그 정도면 양반이야. 나 좀 봐. 이 턱선 완전 불독이야. 어제 손주가 할머니 왜 이렇게 늘어졌어? 하더라. 망치로 심장 맞은 기분이야. 우리 젊을 때만 해도 피부가 탱탱했잖아. 언제 이렇게 됐지? 나 지난 동창회 갔더니 다들 뭐 했는지 몰라도 얼굴이 번쩍번쩍 하더라. 나만 시간 여행자 같았어. 오, 나도 들었어. 이영철 선생님 병원 가면 10년 젊어진대. 우리도 한번 가볼까? 나 이 얼굴로 더 못 살아. 진짜? 그럼 당장 예약해. 나도 피곤한 할머니에서 생기 넘치는 할머니로 변신하고 싶어. 손주들 깜짝 놀라게 해주자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 이영철입니다. 올해로 63세가 되었고, 지난 35년 동안 수많은 분들의 얼굴과 삶을 조금 더 밝고 생기 있게 만드는 일을 해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저와 비슷한 연령대이거나 혹은 조금 더 젊거나 나이 드신 분들이시겠죠.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한 가지, 바로 시간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갖고 가고 어떻게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아침에 거울을 보다가 문득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지? 하고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세수하면서 거울 속 주름진 눈가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스스로에게 말해요. 그래, 이 주름도 내가 살아온 흔적이야. 하지만 아직 더 빛날 시간은 충분해. 노화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사실 피부 노화는 20대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0대에 들어서면 피부가 조금씩 푸석푸석해지고 40대에는 탄력이 떨어지면서 눈가와 입가에 잔주름이 생기죠. 그리고 50대, 특히 폐경기를 지나면서 콜라겐이 급격히 줄어들고 연부 조직이 느슨해지면서 얼굴이 처지거나 길어 보이게 됩니다. 60대가 넘어가면 이 변화가 더 두드러지죠. 뼈의 볼륨도 조금씩 감소하고 피부는 흐물흐물해지면서 볼륨이 꺼져요. 이건 단순히 겉모습의 변화만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선생님, 거울 속 내가 너무 낯설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걸 자주 들어왔어요. 여러분도 그런 기분 혹시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그런 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느냐죠. 제가 성형외과 전문의로 일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30대 초반이었을 무렵에는 주로 젊은 분들이 필러나 보톡스 같은 간단한 시술을 받으러 오셨어요. 하지만 요즘은 60대, 심지어 70대, 80대 초반의 환자분들도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되게 비슷해요. 이영철 선생님, 제가 젊어지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좀 더 생기 있어 보이고 싶어요. 피곤해 보인다는 말 좀 안 듣고 싶어요. 이 말 속에는 단순히 외모를 바꾸고 싶다는 욕망이 아니라 삶을 더 사랑하고 더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 있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혹시 거울 속 자신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 환자 중에 김옥순이라는 68세 여성분이 계셨어요. 김옥순 씨는 3년 전 제 진료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셨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선생님, 제가 이런 데 오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나이도 많은데 하시며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저는 그 미소가 아직도 생생해요. 김옥순 씨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30년 넘게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시다 정년퇴직하신 분이었어요. 퇴직 후에는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바둑을 두거나
가끔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시며 지내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눈가가 처진 모습이 신경 쓰이셨다고 해요. 특히 손주들이 할머니,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라고 묻는 말이 가슴에 콕콕 박히셨대요. 여러분, 혹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들죠? 저도 제 딸아이가 아빠, 요즘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 라고 물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김옥순 씨와 1시간 넘게 상담을 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스킨 부스터 시술을 제안했죠. 리쥬란 같은 제품으로 피부 세포를 자극해서 콜라겐 생성을 돕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김옥순 씨는 좀 더 확실한 변화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중안면부 거상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술은 얼굴 중앙 부분에 처진 피부를 살짝 끌어올려서 팔자, 주름과 마리오네트 주름을 줄이고 볼륨을 자연스럽게 되살리는 방법이에요. 수술 전 김옥순 씨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너무 욕심 부리는 거 아니에요? 이 나이에 이렇게까지 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씀드렸죠. 옥순 씨, 자신을 사랑하는데 나이 제한이 어디 있겠어요? 중요한 건 옥순 씨가 이 변화를 통해 더 행복해지시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 말씀에 김옥순 씨 눈가가 살짝 촉촉해지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기 전에 망설이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3개월 뒤에 다시 뵈었을 때 김옥순 씨는 정말 다른 분이 되어 계셨어요. 얼굴이 팽팽해진 건 물론이고 눈빛이 반짝반짝했어요. 선생님, 요즘 손주들이 할머니 예쁘다고 해요. 경로당 친구들도 뭐 했냐고 자꾸 물어보고 하시면서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그 웃음 속에는 자신감과 기쁨이 가득했어요. 김옥순 씨는 외모의 변화뿐 아니라 삶의 태도도 바뀌셨어요. 예전에는 경로당에서 조용히 바둑만 두셨던 분이 이제는 동네 합창단에 가입해서 공연 준비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지난달엔 손주들과 함께 동물원에 가서 하루 종일 뛰어다니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가슴이 뭉클했어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죠? 우리가 조금만 용기를 내면 삶이 얼마나 더 풍성해질 수 있는지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엔 제 오랜 지인인 박영희 씨 이야기입니다. 영희 씨는 저와 동갑인 63세로 은퇴한 공무원이에요. 영희 씨는 늘 건강관리에 철저한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공원에서 스트레칭하고 채소 위주의 식단을 챙기고 자외선 차단제는 사계절 내내 바르시는 분이죠. 심지어 여름엔 책 넓은 모자까지 쓰고 다니세요. 그런데 몇 년 전 영희 씨가 저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영철아, 나 요즘 거울 볼 때마다 얼굴이 너무 처져 보여. 건강 챙긴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늙어 보이는 거지? 저는 살짝 웃으면서 물었어요. 영희야, 너도 이제 우리 나이 실감하는 거야? 영희 씨는 한숨 쉬면서 그래, 나도 이제 인정해야 하나 봐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 속엔 건강관리에 그렇게 신경 썼던 자부심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온 노화에 대한 아쉬움이 섞여 있었어요. 여러분, 건강관리 열심히 하시다가도 문득 노화를 느끼셨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영희 씨는 건강한 생활 습관 덕분에 피부 상태는 좋았지만 얼굴의 볼륨 감소와 턱선 처짐이 눈에 띄었어요. 특히 중안부가 꺼지면서 광대가 더 도드라져 보이고 입가가 살짝 내려가서 피곤한 인상을 주더라고요. 저는 영희 씨한테 이마 거상술과 함께 간단한 필러 시술을 추천했어요. 이마 거상술은 이마와 눈썹 주변에 처진 피부를 살짝 올려서 얼굴 전체가 생기 있어 보이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필러는 꺼진 볼과 팔자 주름 부분에 볼륨을 채워주는 거고요. 영희 씨는 처음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면서 망설였어요. 사실 영희 씨는 성형 시술에 대해 약간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저와 몇 번 더 상담하면서 그래, 나를 위해 한번 시도해 볼게라고 결심하셨어요. 시술 후 한 달 뒤 영희 씨를 만났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10년은 젊어 보였어요. 영희 씨는 영철아, 나 요즘 동창회 가서 다들 뭐 했냐고 물어봐. 이렇게까지 효과 있을 줄 몰랐어. 하시면서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특히 영희 씨가 좋아하셨던 건 자연스러운 변화였어요. 아무도 시술했지? 라고 묻지 않고 그냥 영희야, 요즘 왜 이렇게 젊어 보여? 라고만 물어본대요. 그 웃음 속엔 자신을 다시 사랑하게 된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변화를 겪은 분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분들의 표정이 얼마나 밝아지는지, 그 변화가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느끼신 적 있으시죠? 이런 사례들을 통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우리가 그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60대, 70대가 되면 피부의 콜라겐이 급격히 줄어들고 연부 조직이 느슨해지면서 얼굴이 길어지거나 처지게 되죠.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멜라닌 색소가 늘어나고 피부 수분량이 줄면서 주름이 더 두드러집니다. 뼈의 볼륨도 조금씩 감소해서 중안부가 꺼지면서 입가가 내려가고 광대가 더 튀어나와 보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현대의학은 우리에게 많은 선택지를 주고 있어요. 간단한 스킨 부스터부터 고주파, 초음파 시술, 그리고 좀 더 확실한 효과를 원하시면 거상술 같은 방법들이 있죠. 중요한 건 이런 시술들이 여러분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목표는 5년 전, 10년 전에 생기 있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도 뭐 했어? 라고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요. 제가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이영철 선생님, 이 나이에 이런 시술 받아도 괜찮을까요? 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답해요. 자신을 사랑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나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60대 이후의 시술은 30대, 40대와는 조금 다릅니다. 젊은 분들은 리쥬란이나 주베룩 같은 스킨 부스터로 피부 톤을 정리하거나 레이저로 잡티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얼굴의 처짐과 꺼짐을 동시에 해결해야 해요. 예를 들어 김옥순 씨처럼 중안면부 거상술을 하면 얼굴 중앙의 볼륨이 살아나면서 팔자, 주름과 마리오네트 주름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박영희 씨처럼 이마 거상술과 필러를 병행하면 전체적인 얼굴 라인이 정리되면서 생기 있는 인상을 만들 수 있고요. 이런 시술들은 단순히 외모를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신감을 되찾아주는 도구예요. 여러분, 혹시 자신감을 되찾고 싶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그때 어떤 변화를 꿈꾸셨나요? 시술만큼 중요한 건 일상에서의 관리예요.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외선 차단. 자외선은 진피층의 콜라겐을 파괴해서 피부를 늙게 만드는 주범이에요. 저는 63세인 지금도 외출할 때는 SPF 50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고 여름엔 책 넓은 모자까지 쓰고 나갑니다. 여러분, 자외선 차단제 매일 바르시고 계신가요? 혹시 겨울엔 안 발라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자외선은 사계절 내내 우리 피부를 공격한답니다. 둘째, 보습입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만성염증이 생겨서 노화가 더 빨라져요. 여기서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게 바세린이에요. 바세린은 페트롤리움 젤리로 피부를 완벽히 밀봉해서 수분을 잡아주는데 탁월하죠.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말씀드리는 비유가 있어요. 피부를 물이 새지 않는 방수 재킷으로 덮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세린이 바로 그 재킷이에요. 바세린은 가격도 저렴하고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어서 노년층 분들께 특히 추천드립니다. 저는 김옥순 씨께 바세린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드렸어요. 예를 들어 밤에 세안 후 보습 크림을 바르시고 그 위에 바세린을 얇게 펴 바르면 아침에 피부가 훨씬 부드러워져요.
특히 겨울철이나 환절기에 피부가 건조해서 갈라지거나 따끔거릴 때 바세린은 정말 구세주 같은 존재죠. 저도 환절기면 입술이 트곤하는데 바세린을 살짝 바르고 자면 다음 날 입술이 촉촉해져 있더라고요.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바세린은 피부를 완벽히 밀봉하기 때문에 지성 피부이시거나 여드름이 잘 나는 분들은 너무 두껍게 바르면 모공이 막혀서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분들께는 얇게 바르시거나 밤에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바세린 위에 다른 기능성 화장품을 바르면 흡수가 더 잘 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히알루론산 세럼을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살짝 덮으면 히알루론산이 피부 깊숙이 스며들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혹시 바세린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써보셨다면 어떤 느낌이셨나요? 아직 안 써보셨다면 오늘 밤부터라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바세린 외에도 판테놀 크림이나 이치노 크림 같은 보습제도 추천드립니다. 판테놀은 피부 장벽을 강화해주고 이치노 크림은 가벼운 사용감으로 얼굴에 바르기 좋아요. 김옥순 씨는 바세린과 판테놀 크림을 섞어서 사용하시는데 선생님, 이거 바르고 나면 피부가 정말 쫀쫀해져요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피드백 들을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껴요. 셋째, 항산화제 섭취입니다. 비타민C는 활성산소를 줄여서 세포 노화를 늦춰줍니다. 저는 매일 아침 비타민C 1000mg을 물 한 잔과 함께 챙겨 먹어요. 영희 씨도 비타민C를 꾸준히 드시는데 영철아, 이거 먹고 나서 피부가 더 맑아진 것 같아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비타민C 드시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균형 잡힌 식단과 수면입니다.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드시고 밤 11시 전에는 주무시는 걸 추천드려요. 수면 부족은 피부 염증을 유발해서 노화를 가속화하거든요. 생활 습관도 정말 중요해요. 박영희 씨는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 덕분에 60대 중반인데도 피부가 매끈하고 탄력이 있어요. 반면 제가 20년 전 진료했던 한 분이 기억나는데 그분은 흡연과 음주를 많이 하셨거든요. 50대 초반이었는데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주름이 깊어서 60대 후반으로 보이셨어요. 그분께 자외선 차단과 금연을 권해드렸지만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으셨죠. 10년 뒤 다시 배웠을 때 노화가 더 두드러지셨어요. 이건 유전자가 아니라 생활 습관의 차이예요. 여러분, 지금 매일 하시는 작은 습관들이 10년 뒤 여러분의 얼굴을 만든다는 거 느끼시죠? 예를 들어, 저는 매일 저녁 산책을 30분씩 해요. 그 시간 동안 머리를 비우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피부에도 좋은 영향을 주죠. 여러분은 어떤 생활 습관으로 자신을 가꾸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얼굴 마사지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김옥순 씨께 간단한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예를 들어 코르게이터 근육, 그러니까 미간 주름을 만드는 근육을 5분 정도 부드럽게 풀어주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미간을 살살 문지르면서 림프 순환이 좋아지도록요. 또 턱선 근육은 위로 올리듯 마사지하면 처짐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저도 매일 밤 세안 후 10분 정도 얼굴 마사지를 해요. 처음엔 귀찮지만 하다 보면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혈색이 좋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특히 샤워 후에 하면 근육이 이완된 상태라 더 효과적이죠. 여러분, 혹시 집에서 얼굴 마사지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간단한 방법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결론적으로 60대, 70대에도 우리는 충분히 생기 있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김옥순 씨처럼 용기를 내서 시술을 선택하셔도 좋고 박영희 씨처럼 꾸준한 생활 습관과 바세린 같은 간단한 관리로 자신을 가꿔 가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자신을 사랑하고 지금 이 순간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저는 63세인 지금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도 멋지게 살아보자 하고 다짐한답니다. 여러분도 오늘 자신에게 어떤 사랑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겠어요? 함께 더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가 봅시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